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의 지지라인, 그리고 국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한 지지라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나스닥이 4.1% 이상 급락했을 때 한번 살펴드렸었는데, 그때 나스닥의 지지 라인은 12,100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12,100선을 깨고 장중에 11,990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요. 하지만 종가에는 12,144.66으로 1.4% 하락한 가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워낙 금요일에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 변동폭이 너무 컸고요. 그리고 5월 4일이죠. 5월 5일인데 이날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발표가 됐었죠. 0.50%가 올라간 이제 총 1%가 됐고요. 앞으로도 0.5 포인트씩 올린다. 그래서 2.75까지 되는 게 올해 연말까지 2.75까지가 목표다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러면 0.5, 0.5 그리고 또 0.5 그리고 0.25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5번의 연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0.5, 0.5, 0.25, 0.25, 0.25 이렇게 5번의 연준이 할 때 5번을 다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은 좀 텀을 두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시장에서는 0.5를 올렸다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의 반언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 정도가 올랐었는데 그 다음 날에 쭉 떨어졌죠. 이게 웃긴 게 뉴스에는 파월 의장의 말을 잘못 해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날은 잘 이렇게 해석했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건 다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어, 발표했던 그날은 굉장히 장이 흔들렸어요. 그날도 엄청 빠지다가 막상 발표를 하고 나서는 환호를 지르면서 자이언트 스텝 0.75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 날에는 어, 4. 마이너스 6.03까지 빠지다가 4.99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1.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파월 의장에 대한 무슨 해석의 불문, 영어로 하는데 미국 시장이 해석을 잘못할 리는 없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무슨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시 이날 이제 목요일이죠. 이날에 9시 반인가요? 그때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네, 딱 9시 반이에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가 9시 반 딱 되자마자 번뜩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까지 뺐는데 그때부터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단 말이죠.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날 많은 뉴스가 나왔었죠. 러시아의 핵 공격 연습 훈련을 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퇴출 소식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는 중국의 자본이 불만을 섞어서 이렇게 자금을 뺀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하도 원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역마진 이런 얘기도 또 나왔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0.5를 계속해서 올린다.
라는 그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2번 내지 3번을 올린다는 거죠. 연속으로 0.5를. 그래서 이게 나중에 0.75를 안 올렸으니까 좋다가 했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0.5를 3번이나 2번에서 3번이나 올릴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빠진다. 나중에 생각해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때 2점 거기 FOMC 가면 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75가 목표라고 나와 있어요. 2.75가 목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날 공개가 된 거예요. 네, 그날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도로 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괜히 던져서 이렇게 될 모양은 아니죠, 사실. 네. 한번 볼게요. 저는 이 나스닥이 12,100선을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이유는 뭐 차트적으로 뭐 보면 여기 이 선, 이 쇠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0년도에 이 쇠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쇠봉의 라인이 상승 고점에 있는 라인이 12,100선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지는 좀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본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금 길게 해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금리 상승기의 흐름, 금리 상승기의 흐름, 2018년도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2018년도의 금리 상승기, 물론 그 전부터 금리는 조금씩 인상을 했지만 2018년도에 급격한 인상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래서 제가 4.1% 정도 빠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의 크게 빠진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겠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의 흐름을 보면 그걸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차트는 어느 정도 옛날 데이터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1일 4.1% 빠졌던 날, 4.1% 빠졌던 날에 지금 요 날이죠. 4.17% 빠졌던 날. 요 날에서 지금 한 번 정도의 큰 하락이 나와줬죠. 그리고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네, 한 번 크게 나와주고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나왔다가 올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12,100선의 지지가 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우를 한번 볼게요. 다우는 나스닥보다 차트가 좋습니다. 여기는 박스권을 충분히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점은 충분히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을 충분히 지지를 하고 있다. 32,000선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F를 볼 수밖에 없겠죠. F는 제가 지난번에 살펴드렸듯이 여기 지지 라인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 표시를 해놨죠. 여기 지지 라인이 쉽게 깨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거래량을 봐도 여기 지지 라인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닥을 다질 때 거래량이 눈에 띄게 좋다, 많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AMD 한번 볼게요. AMD가 이번에 실적이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물론 실적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AMD도 여기 5월 4일에 아주 좋은 거래량이 나와줬죠. 얘도 저점이 충분히 다져진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TSMC 한번 보겠습니다. TSMC가
좀 안 좋았죠. TSMC가 좀 안 좋았고, 하지만 얘도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와줬어요. 잘 나와줬고, 여기서 내려왔어요. 얘도 지금 저점을 잡고 있는 90달러가 지금 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얘도 90달러를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 좀 적다. 이런 모습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는 이제 ASML 한번 볼게요. 얘도 지금 다들 저점 라인에 있어요. 저점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고, 얘도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 좀 적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모습들은 다 이런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여기서부터의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주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2차적인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 700달러 700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벅스 볼까요? 스타벅스가 굉장히 또 안 좋았는데 스타벅스도 여기 거래량이 5월 4일 날 터져줬죠. 굉장히 많이 터져줬어요. 스타벅스는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계속 하락세였는데 엄청 많이 빠졌죠. 여기 115달러에서 지금 76달러까지 거의 뭐 40% 이상이 날라갔습니다. 날라갔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싸게 내려온 거죠. 싸게 내려온 거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터져줬다는 점에서 저점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어비앤비 볼게요. 에어비앤비가 많이들 아시는 리오프닝 주의 대표 주자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줬고요. 물론 앞으로의 실적은 다 의문이다. 근데 요즘에 실적 발표하고 보면 다음 분기 다 의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그렇고 이제 중국의 봉쇄 뭐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이제 그 원자재 수급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원자재가 들어가는 그런 업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코로나가 진짜 확실하게 종식이 되고 뭐 중국이 봉쇄를 좀 푼다 그러면 훨씬 더 수익 이렇게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하락할 때 얘도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얘도 박스권이 이렇게 저점과 박스권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파벳 볼게요. 구글이죠. 얘도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좋게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적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불안해 할 만한 자리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때도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와지죠. 이런 모습. 지금도 이런 모습이 나와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점, 이 점을 봐서 저점이 이 종목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대표적인 종목 한번 살펴드렸고요. 나스닥에. 그리고 국내장을 한번 볼게요. 국내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장을 한번 보면 코스피고요. 코스피도 지금 보면 박스권이죠. 일병으로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점 부분이 여기 2600선 부근이죠. 여기 보시면 2600선 부근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고 조금 안 좋은 점은 조금 개파락으로 내려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요 점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 만들어지면 거기를 언젠가는 메꾼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론이죠. 이론인데 가장 실전에 잘 먹히는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2600선이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이제 2월 달, 3월 달에 저점이 충분히 만들어졌고요. 여기서의 박스권이 한 달 동안의 모습이죠. 네, 한 달 동안의 모습이고, 지금 여기서의 박스권이 만들어졌다가 이 박스권을 하락하는 한 주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개파락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최종 저점은 860선까지는 열어둘 수 있겠으나 860선 이 내려오면 거기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봉으로 봐도 조금씩 골든이 나오려다가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죠. 힘이 없습니다, 크게. 그리고 윗꼬리 다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하지만 여기 저점 라인에서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리는 저가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미국장은 나스닥은 12,100선이 지지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우는 32,000선이 지지 라인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에 5월 11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날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지난달에 8.5%가 나왔어요. 8.5%.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하게 많이 나온 거고, 그리고 5월 12일 날 생상지라고 적었네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지난달에 1.4였고요. 그리고 조금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은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가장 미국 시장이 빠질 때, 미국 시장이 실시간으로 빠질 때 봐야 될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일봉이죠. 일봉이고 3.1420이 됐습니다. 2.4%가 올랐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미국 금리가 2.75이기 때문에 목표가 3%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지금 이건 10년치를 가져온 건데 지금 10년치 최고가 3.2270입니다. 3.2270. 지금 최고가에 거의 다 왔죠. 네,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더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더 불안하다. 제가 봐서는 당연히 뭐 다들 예측하시겠지만 3.2 넘을 겁니다. 네, 3.2 넘을 거예요. 넘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넘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겪었을 때 이제 충격이 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충격이 좀 덜 오는 거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좀 덜 오는 거고, 하지만 딱 넘었을 때는 충격이 한번 출렁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장 보시면 코스피 2600선, 코스닥 860선의 지지가 나와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외국인들이 매도 치고 나간다.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죠.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고, 일단은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66,500원, 66,500원까지 내려왔죠. 우리나라의 대표주고 우리나라의 시총의 2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얘도 지금 뭐 비슷하죠. TSMC랑 비슷한 모습이죠. 해외 주식으로 따지면 올해 들어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TSMC는 반도체만 하잖아요. 반도체만 하고 파운드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하고 가전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왜 물론 삼성전자라고 하면 반도체가 제일 먼저 떠올리긴 하죠. 그리고 핸드폰인데, 일단은 좀 과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얘기가 웃긴 게 많죠. 지금 해외에서 나오는 자료라든가 국내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빠질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반도체의 사이클, 빅사이클의 주기 그걸 꼭 얘기를 해요. 그걸 꼭 얘기를 하면서 뭐 5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오는데 그 5년 주기가 땡겨졌다. 땡겨져서 3년 반 만에 오기 때문에 지금 호황에서 불황으로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여기 이때도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작년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요 부분 있죠. 요렇게 조정받을 때 부분.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올라가. 응. 이게 빠질 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오를 때는 얘기를 안 해. 다들 그러겠지만. 그리고 이때 빠질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지금 빠지는 건데.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반대로 얘기해. 틀렸다. 빅사이클은 있었다. 근데 실제로 반도체 지수를 보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봐서는 거래량이랑 뭐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빼고 있죠. 연속으로 400만 주가 나갔고요. 기간에 100만 주가 나갔어요. 다만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기타 법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연속해서 여기에 비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버티지 못하는 것 같고 일단 4월 29일 날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때 4월 29일 날 보면 올랐죠 4%. 결국엔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야지 삼성전자는 반등을 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죠. 이게 현실이니까요. 시장 전체로 봐도 일단 삼성전자가 오르면 훨씬 좋죠. 훨씬 시장에 유리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이냐? 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65,000원 선. 바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저는 변곡점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보시면 2020년에 12월 달 11월 달에서 12월 달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라인 좀 되죠. 여기 라인 좀 되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편하게. 여기 라인, 네,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박스권을 뚫어내는 첫 장대 양봉 라인. 이게 63,000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라인이 65,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여기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 라인을. 여기 라인, 그리고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이 한 1년 가까이 되는 한 8개월, 11개월 정도 되는 여기 라인을 뚫어버리는 여기 라인, 여기 구간을 저는 거의 단단한 저항란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데 여기 라인 정도 내려오면 65,000원 정도 내려면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에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시장을 삼성전자 주가를 받쳐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지표 발표, 여기 가장 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 거기서 분명히 이제 실시간으로 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질문이 있을 때,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을 했다, 아니면 경기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꺾일 그런 지표의 흐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시장에 대해서 뭐 앞으로는
조금 그런 여유를 뒀지만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거다.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거다. 금리도 적절하게 올리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견들이 한 달 전에 얘기했을 때는 거의 뭐 확고히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표현이 강도가 약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그런 워딩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발표됐던 거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표들이. 네, 지표들이 특히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가요? 그게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네, 물론 지난달에 엄청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기저 효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많이 나온 건 안 좋죠. 네,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근데 파월 의장이 얘기했을 때는 일자리가 남아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한 사람당 1.9인가요? 그 취업할 수 있는 숫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이 넘었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호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발표와 다른 이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충격, 이제 신뢰에 따른 문제 이런 게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이 정도의 흐름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오늘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갑자기 좀 하느라고 다음에는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좀 어려운 힘든 장이 될 것 같은데 월요일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만 잘 넘기고 나스닥 선물에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국내장도 큰 반등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잘 지지하는 모습 그 정도만 보여줘도 충분히 큰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려운 장 힘내시고요. 저도 이번 주 힘내서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